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싱크탱크, 민주당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그리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막 띄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뭔가 이 북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북한 위협을 띄우는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 레짐 체인지를 합의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에 따른 이 한반도 정책 변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어떤 미국의 입장 변화,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센트 브룩스 장군이죠. 바로 2016년, 17년 박근혜 정부 말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2017년 초기에 또 한 해 내내 바로 화염과 분노 시절을 고스란히 한미연합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미연합사령관 끝나고 2020년 1월 19일 날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 빈센트 브룩스는 오바마 때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친민주당 계열이에요.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브룩스 장군의 직업은 바로 West Executive Advisors, 바로 중국과의 관시를 연결해주는 바로 토니 블링컨이 설립을 한 그 회사의 이사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당연히 토니 블링컨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민주당 계열과 아주 커넥션이 많겠죠. 또 오바마가 임명을 했으니까요. 대장 진급을 시켜줬고. 자,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 가을 북한의 오판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왔다. 당시 우리는 연합훈련을 빌미로 3만 4천 명 규모의 미군 증원 병력을 전개시켰고 한국군 62만 명 역시 즉각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했었다. 당시 나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모든 군사 행동의 방안을 검토했었다. 선제 공격은 물론 미군 단독 공격도 모두 고려할 상황이었다. 현실과 심각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의도치 않아도 오판은 전쟁을 불러온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 2017년에 지금 서울 그 광화문 앞에 있는 청계천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조찬회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가서 들었었는데,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한반도 지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전쟁할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절대 그럴 일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군은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지금 분명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심각한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는 아주 정무적인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반도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엄청난 불행이 따른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28,500명의 주한미군 외에 한 개 전투예단이 더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이상의 주한미군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연합훈련을 빌미로 3만 4천 명 규모의 증원병력을 전개시켰다. 이게 바로 하반기에 맥스 썬더 훈련 이런 거 하느라고 이 한 개 육군 전투예단 외에 또 공군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그때 항공모함 3척이 왔죠. 그리고 주일미군에 있죠. 그렇게 해서 미군만 이 주한미군 28,500명 외에 3만 4천 명 이상이 당시 전쟁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 그거죠. 지금 6.25 이후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반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반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쟁할 것 같으니까 반대를 자꾸 그렇게 언론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미군은 선제 공격은 물론 이제 한국군이 자꾸 한국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 무조건 반대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미군 단독 공격도 고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93년 4년의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도 진짜로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지금은 전쟁기념관이 있는 그 자리, 그때는 빈 땅이었죠.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옮겼으니까 거기에 천막을 대규모로 치고 미 부사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소공동 롯데호텔을 비롯해서 서울 중심가 호텔에 이 2,000명 이상의 미군 장교가 들어와서
본토에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당시 김영삼 대통령 말렸고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오바마도 민주당이죠. 민주당 정권은 북한을 때리는 결심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공화당보다는 오히려. 자, 그래서 저는 2016년부터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강연할 때 당시 이제 그 강연을 많이 다녔으니까 강연할 때 전쟁 준비해야 된다. 나는 준비했다. 2016년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전쟁 비축 물자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강연할 때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가 전쟁을 준비하는 그 정황들을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17년 그것이 연속이 되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도 전쟁을 합번했죠. 자, 그런 민주당 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자, 전략적 인내의 종말을 알린 북한의 ICBM 발사 성공, 그리고 트럼프의 딜이죠. 북한이 화성 14를 201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날 쏘았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긁어버린 거죠. 독립기념일 날, 니들 이날 독립했지? 이날이 니들 제삿날이야. 하고는 미 서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화성 14형을 쏘았어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화성 15형을 쏘았어요. 그 화성 15형은 미 동부를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되는 ICB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나 지금 재선해야 되는데 재선할 때까지 미사일 쏘거나 핵실험 하지 마. 그거 하면은 그게 트리거야. 그래서 또 때린다니까. 이렇게 되어서 둘이서 이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화해무드가 되고 그리고 바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의를 한 상황에서 북한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제 차곡차곡 미국이 북한을 때릴 가능성이 아주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아주 마음 놓고 핵 능력을 늘려나갔죠. 그래서 화성 16형 열병식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ICBM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화성 16형 ICBM 미 동부를 다 때릴 수 있으면서 다탄도 미사일 그래서 개별 목표를 때릴 수 있는 뉴욕도 때리고 워싱턴 DC도 때리고 필라델피아도 때리고 각각 개별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그래서 탄두가 한 4개 정도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덩치 이 퍼스트 스트라이크 능력 그래서 첫 탄을 날려요. 그러면 상대가 또 보복 공격을 하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보복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은 네가 보복 공격하려면 나 또 다시 2탄을 날려. 그리고 너 완전히 그냥 제압해버려. 이게 세컨드 스트라이크입니다. 그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이 퍼스트 스트라이크 즉 첫 타에 의해서 상대가 보복 공격에 의해서 내가 이 지상에 있는 게 다 제압이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2탄이 날아가야 되니까 그것은 잠수함입니다. 바로 SLBM이죠. 그래서 SLBM이 냉전시대 때 미소 양국도 SLBM을 가지고 세컨드 스트라이크 2탄입니다. 이 세컨드 스트라이크가 있어야만이 퍼스트 스트라이크 즉 첫 탄을 안 맞는 거예요. 왜? 나에게 첫 탄 때리면 너도 반드시 2탄까지 맞아. 라는 공포의 균형이죠. 그래서 그걸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북극성 5형 여기도 역시 탄두가 한 4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덩치 다탄도 미사일이죠. 이제 이렇게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 그런 딜을 했는데 재선을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최종 승리자는 누구냐? 북한이 돼버렸어요. 뜻하지 않게. 그래서 북한은 이제 미국에게 퍼스트 스트라이크,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다 가진 그런 능력을 가져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걱정스럽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데 이런 마당에 그리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비핵화가 아니라 강핵화 정책 일련도로 달리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몰라요. 아직도 한국 푸른 지붕에 사시는 분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착오적인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북한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강핵화 길로 달리고 있냐. 1월 26일 날 델리 NK가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당분간 대미 협상국의 기존 역할이 불효불급하다는 판단하에 외무성 내 대미 협상 라인의 구성원을 줄이고 관련 업무도 대폭 축소시켰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대미 협상국을 중심으로 대미 외교 전략에 대한 재설계 작업을 했지만
8차 당대회 시작 전인 지난해 12월 조직 축소 지시가 하달됐다. 대미 협상국은 최소 인원만 남고 대부분의 인원은 외교정보기술과로 소속이 바뀌었으며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최선희 제1부상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고 그의 직위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되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대중외교 담당이었던 김성남 제1부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당분간 북한의 외교는 중국의 방점을 뚫 것으로 전망된다 라는 거예요. 미국과 협상 안 한다는 겁니다. 불효불급. 미국과 협상이 급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불효불급. 그런데 지금 지난 4년간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그 협상팀 어마어마하게 꾸려놨는데 이제 협상 불효불급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이 인력들 어떡합니까? 다 빼고 그냥 조직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놔두고 나머지는 외교 정보 기술과 그러니까 정보 판단하는 그쪽으로 다 보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축소됐으니까 당연히 그 조직의 장도 위상이 추락되죠. 최선희가 그래서 부부장으로의 후보위원으로 떨어졌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김성남 제1부부장 그동안 계속 이제 이 중국 관련 통역사를 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통역사를 하면서 이 중국과 외교의 최일선에서 있었던 김성남이 이제 북한 외교를 틀어주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협상 안 한다. 미국과 협상 안 하는데 무슨 비핵화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엉뚱한 황당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북한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가? 선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바이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1월 달에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바이든을 엄청 욕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네라고. 그걸 접한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욕해라. 나는 그들의 모욕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긴다. 이제 당시 이제 이때 김정은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는 뭐 친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든에게는 치매 걸린 노인 이제 이렇게 욕하니까 그래 나는 너 따위 독재자의 욕은 나는 훈장으로 생각한다. 계속 욕해라. 이제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하고 또 안보 공약 홍보물에 이렇게 내놨습니다. 거기 이제 동영상까지 온라인물이니까 동영상까지 해놨는데 거기 김정은의 영상을 넣어놨어요. 트럼프 때문에 독재자 폭군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쳐졌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칭송받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욕을 합니다. 폭군이라고 김정은을 이야기를 했어요. 2020년 2월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당시 이제 북한 문제를 토론할 때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는 그 폭력배와 어떻게 잘 살지를 얘기한 것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 그 폭력배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허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을 계속 폭군, 폭력배, 독재자, 살인적인 독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김정은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최고 이제 지도자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참모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참모들과의 이 또 생각도 중요하죠. 자, 토니 블링컨입니다.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가 트럼프 정부로 바뀐 직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오바마 후반기에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딱 준비해 놓았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북한은 계속 지금 ICBM 미사일 이런 거 쏘고 도발합니다. 이때 토니 블링컨이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을 절도의 기술로 바꾸었다. 트럼프 때문에 김정은과 같은 세계 최악의 폭군이 세계 무대에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섰다. 북한의 행동 변화는 오직 지도부가 바뀌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 된 토니 블링컨이 북한의 행동 변화는 오직 레짐 체인지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다. 김정은제를 제거하고 김씨 정권이 아닌 다른 정권을 세웠을 때만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다. 라고 지금 현재 미국 국무부 장관이 된 토니 블링컨이 주장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미 국무부에서 우리 한국을 담당하게 될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이 된 정박 박사, 당시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었는데 20년 1월 16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는 영화 감독이 되고자 남가주대에 가고 싶어 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가 영화광이었고 어머니가 무용수였다. 그래서 둘 다 쇼하는 것이 DNA에 있다. 두 배우에 의해 비핵화라는 허상이 계속 대두됐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말로는 제재로는 안 된다. 비핵화는 실제적인 액션이 있어야 된다. 가서 때려야 된다. 이 말을 정박 박사가 불과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반도를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장관은 레짐 체인지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바마 때 CIA 국장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 게이트의 연루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아직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뭐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TV 토론 이런 데 가서 계속 이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바로 존 브래넌 전 CIA 국장이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문제가 더 이상 골마 터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경우는 더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이든의 생각이다. 자, 북핵 문제가 이란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말로는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키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거해야 된다. 골마 터지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바이든의 생각이라고 존 브래넌이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제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김정은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브루킹스 연구소, 미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뭐 회전문 인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이 민주당 정부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나와서 브루킹스 연구소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문 인사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이 브루킹스 연구소와 민주당이 화상 정책 토론회를 1월 26일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1월 27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선제 타격론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그 미사일 프로그램 국장,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톰 카라코 미사일 프로그램 국장이 뭐라고 했냐? 지난 몇 년간 미국은 지상 기반 요격 시스템과 차세대 미사일 요격 체계 개발에 성과가 없어 이제 본토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상 기반 요격 시스템, 즉 GBI, 그리고 차세대 미사일 요격 체계, 이런 것들이 답보 상태다. 그런데 북한은 퍼스트 스트라이크, 세컨드 스트라이크, 완전히 핵 전력을 완성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본토가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것도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러면 결국 다른 대안, 즉, 먼저 가서 때릴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지금 요격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걔들이 때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때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처 멀시 전 국방부 합동통합공중미사일 방어기구 국장은 이 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자신들을 향해서도 미사일이 발사될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북한 스스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이다.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 등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자기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방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이다. 우리는 공격수단 많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선제 타격론이 이번 주에 터져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 지금 미 민주당 정권은 중국하고 아주 프렌들리하죠. 친하죠. 완전히 친중정부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익과도 맞고 중국 정권의 이익과도 맞으면 서로 간에 두 강대국의 이익이 맞으면 하는 겁니다. 뭐 국제정치, 뭐 영원한 혈맹, 동맹 웃기는 소리죠. 그냥 그 순간의 이익,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값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 안면보다 더 이 미래 가치가 더 크면 하는 겁니다. 그게 국제정치예요. 그래서 그런 배신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계속 키우고 우리 덩치를 계속 키워나가는 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자,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이 이해를 같이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레짐 체인지. 오바마가 레짐 체인지 계획했다가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자, 미 민주당은 만약에 북한 레짐 체인지에 나설 경우에 이런 이익을 받죠. 북핵 문제 해결을 한 유능한 행정부다. 트럼프는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대화만 하고 쇼만 했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했어. 라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 4년을 또
기약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첨단 군사력 과시 그리고 방산 특수를 누릴 수가 있죠. 지금 이 미국은 네오콘들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 계열들 금융자본들 이 사람들이 전부 군산복합과 또 영향이 다 있죠. 지금 수년 동안 대규모 전쟁이 없어서 이 군산복합 그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힘듭니다. 재고가 많아요. 그거 다 소진하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 그동안 20년 전에 보여주었죠. 걸프전 때 미국의 첨단 군사력을 보여주면서 야 미국을 대항할 국가는 도저히 아무도 없겠구나 라고 보여줬었고 그리고 2001년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치면서 또 보여줬는데 이제 또 20년 지났습니다. 또 보여주고 싶겠죠. 이 정도로 우리는 쎄. 아무도 우리한테 고개를 들지 마. 그리고 그동안 재고가 쌓여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서 10년 동안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 재고 소진 그래서 방산특수 그렇게 해서 또 리베이트 받고 정치자금 받고 그리고 이제 북한 재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천연자원 지분 그리고 재건사업 지분 획득해서 미국 기업들 또 특수 누리게 해주고 이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어떠냐? 아주 이익 많죠. 북핵 문제 해결을 한 유능한 공산당이다. 그리고 북핵 협력을 통해서 평화시대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미중 협력 해나가서 평화시대 그리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다자주의 선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자주의야 라고 또 홍보하는 것이죠. 북한 위성정권 수립 그래서 이 미중 협력의 가장 큰 요체는 뭐냐? 레짐 체인지하고 친중정부 중국 니들이 만든 사람 정권 세워 친중정부 세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정권 수립해서 한반도를 장악하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북한의 재건사업, 천연자원 이권 마구마구 먹는 것이죠. 그리고 동북상성, 삼성 중에서 특히 이제 길림성, 흑룡강성 여기는 요동반도 쪽으로 내려가려면 정말 이 물류가 길죠. 그런데 이 함경도 라인이 딱 뚫혀버리면은 이 동북 삼성 중에서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해양 물류선이 확보돼서 엄청난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런 게 중국에게 이익이 될 수가 있죠. 레짐 체인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김정은이가 지금 뭐 시진핑한테 충성하고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이익의 가치가 더 크면 하는 겁니다. 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인 이 북한 레짐 체인지입니다. 미중 합의하면 일사천리입니다. 왜? 그 사이에 지난 4년 전과 달리 2017년과 달리 미국은 이제 F-35라고 하는 전폭기를 대량 실전 배치했어요. 4년 전에는 F-35가 없었죠. 지금은 미국의 해군, 해병대, 공군이 F-35를 다 가지게 됐습니다. F-22하고는 또 가치가 다르죠. F-22는 제공전투기인데 F-35는 폭격을 할 수 있는 전폭기니까. 이 F-35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이스라엘 F-35가 레바논을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이래도 시리아 몰라요. 시리아 방공망, 지대공 미사일들, 레이더 시스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조밀하고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도 몰라요.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자, 이 F-35에 GBU-31, 이 제담 키트에다가 BLU-109 벙커버스 딱 장착해서 두 발 딱 넣고 F-35 한 60대, 60대 한 번에 들어가면 북한의 핵미사일, 탄도미사일 전부 다 한 번에 아작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즘, 챔프, B1 또는 B-52, B1에 한 대당 제즘 ER 24발, B-52에 한 대당 제점 ER 20발. 이 폭격기 한 6대 뜨면 북한의 모든 방공망 한 번에 그냥 다 제압할 수 있죠. 방공망 한 번에 제압하고 그리고 그 전에 F-35 들어가서 일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 다 제거하고 그러면 뭐 북한 하늘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한미연합 공군, 뭐 한국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미일 연합공군 마음대로 들어가서 4세대 전투기 가지고 스텔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마구마구 때려버리는 3일이면 게임 끝입니다. F-35가 생겼기 때문에. 자, 이 지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2012년도에 중국이 우리 한국 합참에게 제안했다라는 MBN 단독 보도가 나왔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우리 합참은 부인했죠. 그런 일 없다. 미국은 침묵했고. 중국이 이렇게 나누자 라고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이 함경북도 일부, 함경남도 전부를 중국이 먹고
이 동북 삼성의 해양물류선 확보하고, 러시아는 함경북도 일부 먹어서 부동항 확보하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 지역의 강원도 확보해서 북한에 대한 영구적인 군사기지화해서 한반도에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기지 확보하고, 그리고 한국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니들 황해도 평안남도 줄게. 그리고 평양은 독일 베를린처럼 2차 대전 이후의 베를린처럼 전부 다가 공동 통치하자. 이게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합참에게 제시했다라는 MBN 보도였습니다. 자,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만나서 회의합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군공국하고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2012년도에 미 1군단 병력들이 중국 남부의 곤명, 쿤밍에 들어가가지고 인도주의적 재해재난 구호훈련을 했습니다. 쿤밍 지역이 산악지역이죠. 물론 북한하고 산의 형상과 기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산악지역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재해재난 구호훈련을 합동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2016년 또 이 시기에 중국군은 이 한만 북중 국경 지역에 대규모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설이 나왔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휴전선 부근에 대규모 탈북 사태가 발생하면 이 지금 있는 이 비상 수용 시설은 모자라니까 10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라 라고 지시를 했죠.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군인들 마음대로 넘어오세요 라는 연설을 했었죠. 그때 전쟁을 준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오바마 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었는데 지금은 안 할까요? 자, 바이든 앞에서 당기는 김정은의 트리거. 지금 김정은이 올해는 2021년에는 뭐 협상 같은 거 없고 미사일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만 당기면 레짐 체인지의 신호탄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남북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니까 왜 신인균 너 바이든 대통령 되는데 반대하냐라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이 중국이 부상하는 것 이게 이제 싫었었는데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훨씬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동안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준비가 되고 있고 이미 지금 연기를 피우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미국 정세뿐만 아니고 격변하는 이 한반도 정세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